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2660원에 걸었는데 2670원에 올라가면서 너무 허무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하락했을 때를 노려가지고 추가 매수 타점을 잘 잡아서 평균 단가를 낮추거나 수량을 늘리는 것들을 많이 계획을 하시지만 현실적인 타점을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XRP 중요 내용과 함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가 다시 한번 $30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요즘 리플 커뮤니티에서 자주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황당한 주장인가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한창 기대감만 가득했었던 2017년 당시 그리고 소송과 하락을 오고 가던 지난 몇 년간을 겪은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고개부터 젖게 되는 것도 절대 무리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달라요.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라 기술적인 분석, 심리적인 구조, 그리고 제도권 진입 이슈까지 이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맞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보는 구조적인 상승 가능성, SEC 소송 종결 국면에서 생기는 제도권 연동 시나리오, 그리고 몇 년 동안 악재를 견디면서 만들어진 XRP 커뮤니티의 투자자 심리까지 이번 예측은 차트만이 아니라 구조 전체를 보는 흐름인 거고, XRP가 다시 $30 간다라는 얘기 뜬금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요. 이거는 단순한 기대감은 아닐 겁니다. 지금부터 그 근거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XRP 상승 시나리오의 근거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입니다. XRP의 현재 흐름을 복합 조정파인 WXY 구조로 봤을 때 이 조정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차트를 보면은 XRP는 현재 $1.6에서 $1.9 사이의 피보나치 수렴 구간의 명확한 지지를 받고 있고, 이 구간은 과거에도 몇 차례 강력한 반등의 출발점이 되었던 자리고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심리적, 기술적으로 모두 중요한 전환선입니다. 여기서 반등이 시작되면은 중장기적으로는 3파동 구조에서 $5를 돌파할 거고, 4파동 조정 이후에 5파동 구간에서는 $6 이상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상승 흐름이 장기 파동 구조 전체를 완성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20에서 $30 사이의 사이클 고점을 만들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1.618, 한화로는 2,200원 아래로 가격이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점이 현재 파동 시나리오의 무효화 기준선으로서 여기서 무너지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상승 구조가 모두가 틀어질 수 있다는 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XRP는 장기 랠리의 출발선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 이 시나리오가 $1.618 아래로 무너지면은 전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기술적인 지지선만큼 중요한 게 바로 투자자들의 심리입니다. XRP가 지난 몇 년 동안 시장에서 가장 거센 폭풍을 맞은 자산 중의 하나인데요. SEC와의 소송이 3년 넘게 이어졌고요. 업비트 상패 루머, 미국 ETF 불허, 글로벌 규제 불확실성까지 보통의 투자자라면 이쯤에서 손을 놨을 겁니다. 하지만 XRP 커뮤니티는 달랐어요. 여전히 버티고 있고, 심지어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다시 매집하는 흐름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성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형성된 심리의 탄성인 거고, 한마디로 패닉셀보다 버티는 힘이 더 강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들이 상승장이 시작될 때 어떨까요? 훨씬 더 강력한 탄력으로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최근 XRP 어떻습니까? $2 다시 회복하고 나서 하루 거래대금이 62% 폭증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매수세만이 아니에요. 숏포지션을 잡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포지션을 강제로 청산하는 이른바 숏스퀴즈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게다가 일부 고래 지갑의 물량이 분산된 이후에 다시 새로운 지갑으로 재축적되는 흐름까지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투자자들도 바닥권에서의 에너지를 재정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XRP는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히려 하나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고통을 견디며 살아남은 투자자층, 이게 곧 다음 상승장의 연료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XRP를 둘러싼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은 제도권 진입이라는 단어로서 요약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세 가지 이슈가 얽혀 있는 거고, 바로 SEC 소송, ETF 승인 가능성, 그리고 RLUSD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결제망 연동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SEC 소송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죠. 리플과 SEC는 6월 12일 기준으로 벌금을 기존 1억 2,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감경을 하면서 기관 대상 XRP 판매에 대한 금지를 해제해달라 관련 공동 제안서를 제출을 했고요. 이게 사실상 소송의 실질적인 종료 협상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법률 전문가 빌 모건 변호사는 항소 가능성에 대해 현실성이 낮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즉 예기치 못한 사법적 반전이 없는 한 더 이상 이 사건은 오래 끌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고요.
다음은 리플의 비전이에요.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최근에 XRP가 향후 5년 안에 스위프트의 국경 간 결제 시장의 14%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발언을 남겼고, 이게 단순한 꿈이 아니라 XRP가 글로벌 송금의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전략적인 선언인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축이 바로 RLUSD인 거고, 미국 리퀴드 리티 허브에 의해 가지고 발행된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 RLUSD는요, 이미 리플 블록체인과 연동돼 가지고 실제 사용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국제 송금에 사용되기 시작을 하면은 XRP는 결제 브릿지 토큰으로서의 위치까지도 제도권 안에서 확보를 하게 되는 거고, 지금 XRP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제도와 정책, 글로벌 인프라랑 맞물리는 구조 속에 들어가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이게 2025년 XRP의 진짜 무기고요. 그렇다면 지금 XRP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현재 XRP는 관망과 분할 매수 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의 2달러 구간은 기술적인 지지선이고 심리적인 분기점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설 수만 있다면 단기적으로 2.2달러에서 2.3달러 구간을 돌파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 저항선을 뚫게 되면 그 다음 목표는 2.8달러에서 3.2달러 사이까지도 열리게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은 과거 상승 파동에서 자주 머물렀던 자리이고요. 일부 중기 매도세가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신이 있는 올인이 아니라요, 분할 진입을 통해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 자체가 중요합니다. 특히 중장기 홀더라면 지금 시점은 기존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재정비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한데요. 반면에 이제 막 진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기술적인 무효화 기준선인 1.618달러를 손절 기준으로 잡으시고 이에 따른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건 단순한 차트가 아니에요. 기술, 심리, 그리고 제도, 이 세 가지 힘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킬 때 그 자산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XRP가 과거처럼 조용히 밀릴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고, 기술과 심리, 제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모일 수 있는 시기, 그 시작점이 바로 지금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XRP 관련 온체인 지표를 살펴보면요, 거래소에서 XRP가 빠져나가고 있는 흐름 자체가 포착이 됩니다. 최근에 일주일 동안 중앙화 거래소에 있던 XRP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요. 5월 중순에는 약 29억 개였던 물량이 지금은 23억 개 수준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거래소 보유량이 줄었다는 것은 당장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이 줄었다는 뜻이고, 이건 단기적으로는 공급 압박이 완화되면서 가격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포지션 정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XRP 선물 미결제약정, 즉 OI가 30%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레버리지를 걸고 베팅하던 사람들이 포지션을 청산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특히 숏 포지션 쪽에서 청산 자체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반등 구간 진입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지금 포지션을 새로 짜고 있는 중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반면에 사용자 활동 자체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하루에 활성화되는 지갑 수랑 새로 만들어지는 주소 숫자가 급감을 했고요. 일일 활성 지갑은 57만 개에서 3만 개대로 신규 주소는 하루 수천 개 수준까지도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네트워크 상에서 실제 사용자 움직임이 줄어들었다는 뜻인 거고, 단기적인 모멘텀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경고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송금량은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하루 송금량, 즉 XRP가 실질적으로 결제되거나 이동한 규모가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4억 5천만 개에서 6억 8천만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트레이딩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자산 재분배 혹은 실제 사용 목적의 움직임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XRP의 본래 역할인 결제 브릿지 기능 자체가 다시 살아날 조짐이고요. 기술적인 지표로 보면은 과매도 구간이에요. 지금 XRP RSI는 34 정도로서 과매도 영역에 가까운 수치인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한 셈이고, 특히 200일 이동평균선인 2.09달러를 돌파한다? 그러면 2.2달러, 2.4달러 구간까지 추가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구간들 자체가 이동평균선들이 몰려 있어가지고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파생 시장에선 숏스퀴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최근 선물 거래량이 200% 넘게 급증을 했고요. OI도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숏 포지션에 몰려있는 투자자들이 강제로 청산되는 숏 스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반등 자체가 본격화되면 이 숏 커버가 상승 탄력을 크게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갑작스럽게 장대 양봉, 큰 상승까지도 기대가 가능하고, 이렇게 XRP의 기술적인 분석과 시장 심리, 온체인 지표랑 제도권 이슈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결국 지금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각자의 투자 철학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지만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지금 XRP의 이런 흐름들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나가는 기대감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느끼시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 움직임을 단순한 꿈으로 보지 않습니다. 수년간 쌓여온 심리적인 내성, 소송 종결이라는 제도적인 전환점,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 시그널까지 겹치는 시기이자 타이밍이기 때문에 더 이상 루머가 아니라 구조를 볼 타이밍인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분석 영상을 만드는데 상당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 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거는 분할 매수랑 분할 매도입니다. 생각보다 오늘 못 샀다고 지금 올라갈 때 매수 못했다라고 해서 매수의 기회 혹은 매도의 기회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지금 상승하는 게 막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면은 괜히 지금 매수해야 될 것 같고 망설이다가 기회 놓칠 것 같아서 적금 깨고 무리하게 자금 끌고 와가지고 추가 매수하고 나서다 보면은 드라마틱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곤 합니다. 먼저 매수하실 때는 분할로서 거미줄을 치는 것처럼 적당 구간에 나눠서 매수를 하시는 거고, 쌀 한 가마니 사고 배고프다 고 오늘 다 먹을 거 아니죠. 분할로 천천히 진입하셔도 여러 번의 기회는 찾아옵니다. 만약에 내가 분할 추가 매수 단가를 2,600원에 계획을 하셨다면은 이 가격은 나중에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비두세요. 2,600원, 2,800원 이렇게 분할로 체계를 노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매도 또한 동일한데요. 내가 계획한 매도 가격이 얼마다라고 해서 그 가격이 올 때까지 쭉 들고 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이겠지만요. 현실적인 투자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내 것을 만들어 놓는, 팔아야 내 것인 현실적인 매도를 잡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도 실제 설명드린 내용이지만요. 어느 매도 타점이 찾아왔다라고 해서 절대 전량 매도를 안 합니다. 분할로서 비중 10%씩 나눠가지고 분할 매도를 해놓고 가장 중요한 제3의 종목, 현금 비중이라는 소중한 종목을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현금 비중을 들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조급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 있으시겠지만, 오래 걸려도 현금 비중은 하나의 종목이다라는 마인드셋을 꼭 키우고 나중에 분명 이 종목은 시장이 흔들리고 XRP가 단기 하락 혹은 알트 타점 시장이 찾아왔을 때 큰 활약을 해주게 될 겁니다. 오늘 매수 안에도 타점은 찾아오고요. 매도는 항상 분할로서 나눠가지고 내 걸 만들어 놓는 이런 타점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 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